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SM6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을 위해서 이곳 지금 인제 서킷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량들의 이 SM6 모델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 변화는 그렇게 뭐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워트레인의 변화와 그 다음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지난 4년 동안 좀 지적을 했었던 이 승차감 부분, 아무래도 이 뒤쪽 서스펜션의 이러한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승차감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해졌는데요. SM6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르노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죠. 하지만 그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과는 뭐 사양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마력의 엔진이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번에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좀 크게 반영이 됐죠. 1.3 터보 엔진과 그 다음에 1.8 터보 엔진 이 두 가지의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몇 가지 편의사항도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차량의 달라진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앞쪽에 헤드램프 부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상위 모델의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마주오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앞을 주행하는 차량의 눈부심을 좀 방해하는 것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 안전운전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18개의 LED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상향등을 이제 비추는 부분이고, 하향등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이제 LED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LED를 통해서 전방 같은 경우에 총 15구역으로 나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이러한 범위를 비추기도 하고 아니면 하향등으로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조도를 낮추면서 마주오는 차량의 눈부심도 방지해주고, 또 옆쪽 도로에 잘 안 보이는 야간에 이제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 경우에 더 확실하게 비춰줘서 이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인 거죠. 뭐 야간에 이 앞쪽 전방 시야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고급 수입차 브랜드에서 많이 적용을 했었죠. 특히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 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상당히 좀 유명하죠. 하지만 이 르노 SM6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탑재된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가성비를 추구한 이 헤드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100구역으로 나눈 아주 촘촘하게 나누어진 구역을 이제 LED가 비춰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물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방향의 조사 각도를 바꾸기도 하고 밝기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SM6에 적용된 이 헤드램프는 15가지 구역만 이제 밝히면서 좀 아무래도 차량의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형 세단에서 이렇게 매트릭스 LED가 헤드램프가 적용된 이 차량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 SM6 페이스리프트에 적용이 됐고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좀 변화가 있죠. 기존에는 그냥 일직선에 평범한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던 반면에 이번에는 좀 디자인 요소들이 좀 더해져서 조금 더 꼼꼼한 이러한 모습을, 세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크롬 몰딩이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차량의 전면부가 와이드해 보이는 이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외에는 그렇게 큰 전면부 디자인의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사실 요즘에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워낙 이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이 디자인 변화에 힘을 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디자인 변화가 적긴 하지만, SM6 자체가 약간 좀 중후한 이 외관 디자인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좀 자극적인 이 중형 세단의 디자인에 조금 질리거나 아니면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이 SM6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TC260 모델입니다. 1.3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된 모델이고요. 그 상위 모델인 뭐 프리미에르 사양도 있죠. 그런 사용 모델과는 이제 휠 디자인이라든지 차량의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보면은 이 프리미에르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프리미에르라는 이 레터링이 더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관상의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후면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리어램프의 디자인 변화가 좀 큰데요.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 가운데 하얗게 이제 방향지시등이 표시가 되는 부분이 따로 이제 있었죠.
그 부분이 좀 아래로, 방향지시등 표시가 아래로 내려갔고요. 이제 면발광 형태의 이 리어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턴 시그널이라고 하죠. 방향이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듯한 이 방향지시등 표시도 적용이 됐는데요. 네, 이러한 형태로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흐르는 이 방향지시등 표시가 좀 적용이 됐고요. 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램프도 이제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이 방향지시등이 표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외관상의 좀 가장 큰 디자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제 계기판이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뀐 부분이겠죠. 3구 타입의 계기판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이 아주 살짝 바뀌었습니다. 보통 지금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 이제 크롬 디자인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사라졌고요.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한 형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화면 볼 텐데요.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크기가 커졌죠.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해진 이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좌우로 스크롤해서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했을 때 반응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 각각의 메뉴들을 구성하는 것도 개인화돼서 좀 설정을 달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화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의 설정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SM6의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차선 유지 기능도 적용이 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곳에서 좀 컨트롤 할 수가 있겠고요. 하단부 이제 공조 장치와 관련돼서 좀 디자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 변화는 기존에는 이제 공조장치 버튼들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쪽에 좀 내장되어 있어서 한 번에 터치를 더 해야 하는 그러한 조금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그 버튼들을 이제 아래로 다 이동을 시켜서 조금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 다이얼 부분과 이 사이에 버튼들이 있는 공간이 조금 더 가로로 넓어졌죠. 그러한 디자인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로는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의 버튼, 그리고 주차 보조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수석과 조수석에도 열선과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이 부분에 이제 크롬이 덧대어져 있어, 크롬 소재가 좀 덧대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그냥 가죽이 감싼 형태의 기어 노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USB 포트 2개와 함께 시거잭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멀티센스라고, 르노 삼성에서는 멀티센스라고 부르는 이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이제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주행 모드 선택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이얼, 이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주행 모드를 이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마이센스, 스포츠, 컴포트, 에코 4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컵홀더에 여러 가지 물건이 좀 놓여 있긴 한데, 컵홀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기존보다 이 컵홀더 사이즈의 크기를 조금 더 넉넉하게 키워서 이제 큰 크기의 벤티 사이즈의 컵도 이 정도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디자인의 변화, 실내에서의 디자인 변화는 뭐 크지 않지만 이제 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터치 화면과 함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면서 실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죠. 기존의 레이아웃은 유지하면서 기능을 더하면서 이제 소소하게 조금 더 편리하게 실내의 디자인을 바꾼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열 시트 한번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1열 시트 같은 경우에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나파가죽 시트가 옵션으로 좀 적용이 되고요. 상위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에 나파가죽 시트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착자감이 좋고 이 쿠션감도 괜찮은 이 시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안마 기능입니다. 안마 기능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의 각도도 이렇게 요추 받침까지, 좀 요추 부분을 받쳐주는 부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안마 기능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용이 되어 있고, 앞쪽에 허벅지를 받치는 부분을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가 있고요.
자,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일단 맞춰 놨고요. 한번 2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간 같은 경우에 이제 휠 베이스가 가장 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 3cm 정도가 작긴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앉았을 때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는 이러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에 시거잭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전자기기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하나가 조금 더 들어가는 이러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 아래쪽을 넣는 공간도 조금 있긴 한데요. 이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뻗었을 때 길게 쭉 뻗을 수는 없겠고요. 시트 구성 자체가 가운데에 예비로 보이는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성인 2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라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레스트가 조금 더 이제 고개를 잘 받쳐줄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자, 시승 행사장 한쪽에 좀 준비된 이 SM6 프리미어라 등급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 아까 봤던 TC260 모델과 이 휠 디자인에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지만 이 프리미어라 전용 타이어 휠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프리미에르 레터링이 사이드미러 아래에 더해져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모델과 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실내 공간도 이렇게 나파 가죽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 좀 실내로 들어오니까 이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온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지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글로박스 아래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이렇게 센터 콘솔 아래쪽과 컵홀더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절 다이얼 아래쪽에도 이 라이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실내가 화려해지는 느낌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TC260 모델, SM6 TC260 모델에 한번 공도주행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코스긴 하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는 156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동일한 엔진이 지금 XM3에 지금 탑재가 되고 있죠. 하지만 SM6에 맞게 조금 세팅을 바꿔서요. 지금 출력이 같은 엔진이긴 하지만 XM3가 4마력이 낮습니다. 156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이 TC260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슷한 사양의 엔진으로 소나타의 2.0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죠. 2.0 MPI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엔진과 조금 출력 면에서 좀 비슷한 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SM6가 4마력 정도 출력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토크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토크 부분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일상적인 실생활 영역에서는 조금 더 저속 영역에서 좀 추월 가속이라든지 답답하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제원상에 좀 비교를 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공도에 올라서 지금 기대했던 이 서스펜션이나 반응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 이 SM6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비자분들의 호감도 받았지만 좀 비호감인 부분도 있긴 했죠. 바로 이제 토션빔을 이제 후륜 쪽에 토션빔이 적용됐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토션빔이 나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결과적으로 본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이 토션빔 같은 경우에 과거의 토션빔처럼 이렇게 완전히 땅땅하는 밑에서 이게 충격이 치고 올라오는, 그리고 이 뒤쪽에 접지력을 잘 확보하지 못해서 뒤쪽이 슬립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긴 했지만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토션빔들을 보면 많이 조금 그런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SM6에 적용됐던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페이스리프트 전의 모델과 동일한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약간 조금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을 좀 받아들여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전륜과 후륜 쪽에 모듈러 밸브 시스템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운 설명이 있긴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감쇄력을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댐퍼가 충격을 흡수할 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 충격을 흡수했다면
이번에는 좀 밸브의 여는 타이밍을 굉장히 좀 곡선 형태로 부드럽게 이어가면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운전자가 조금 더 부드럽게 차체 하부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좀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후륜 쪽이겠죠. 후륜 쪽에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이드로 부시가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이제 부시라고 하면은 금속과 금속이 이제 맞닿는 부분에 고무 패킹 같은 고무 링 같은 것이 사이에 끼워져서 그 금속 간의 충격을 줄여주기도 하고 뭐 잡소리도 막아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요. 이 하이드로 부시 같은 경우에 로어암 쪽에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 일단은 그 고무의 크기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그 안쪽에 오일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충격이 아래쪽에서 전해지면은 이 유체가 충격을 한 번 더 흡수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요. 이전에 SM6 같은 경우에 이 2열 쪽에 1열 승차감은 뭐 그래도 비교적 운전할 때의 승차감은 나름 부드럽고 뭐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었던 반면에 2열 같은 경우에 이 과속방지턱 한 번 넘으려면은 정말 큰 충격이 밑에서 전해져 와서 2열 승객에 좀 고충 아닌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2열 쪽에 하이드로 부시를 좀 새롭게 추가하면서 조금 더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도록 좀 변화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몇 킬로 많이 좀 주행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 서스펜션 세팅이 미묘하게 조금 달라지고 다소 조금 부드러워진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드러워졌다는 표현이 그냥 무조건 말랑말랑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감쇄력 그리고 충격 흡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넘을 때에도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이 뒤쪽에서 전해지는 이 충격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인제 서킷 쪽 안쪽에 이제 주차장 쪽에서 그 슬랄럼 주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서스펜션의 이제 감쇄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좀 더해지면서 어느 정도 좌우롤이 사실 뭐 SM6가 뭐 이렇게 스포티한 차량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슬랄럼 주행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운전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페이스 리프트를 좀 계기로 해서 이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좀 개선을 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SM6는 아무래도 좀 차분하고 좀 안정적인 이 승차감 이것을 계속 추구해왔던 차량이라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뭐 바뀐 내용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SM6가 굉장히 좀 스포티한 하체를 갖고 뭐 주행할 수가 있게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하체 세팅에 있어서 그렇게 극적인 변화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따가 좀 서킷 주행에서 인제 서킷에서 TC300 모델을 탄다면 상당히 좀 출력이 높아졌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서스펜션의 일부 이제 감쇄력을 조절하고 또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는 장치들이 추가가 되면서 1열과 2열의 승차감은 다소 소폭 좀 상승을 했다라고 조금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엔진의 출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준수한 수준입니다. 딱 이 정도 크기의 중형 세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엔진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지금 엔진에 탑재한 이 TC260 모델이 가장 이제 볼륨 모델이 되겠죠. 이제 조금 더 퍼포먼스를 원하는 분들은 TC300으로 이제 가겠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엔진 사운드가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엔진 사운드가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이제 객실 안으로 이제 들려 보내주는 건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좀 바리톤 음이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 또 스포티한 분위기도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마 SM6를 타셨던 분들도 이런 부분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뒤쪽에서 들려오는 이 엔진 음이 이게 뭐 운전자를 좀 자극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인공적인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룸에서 이게 밀려든다는 소리보다는 이 실내 안에서 꼭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소리가 맞긴 하지만 이 실내 안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운전자 쪽으로 감싸듯이 이 소리가 전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인공적인 느낌이 좀 나기도 하는 사운드긴 한데요. 뭐 나름 그래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즐기기에는 괜찮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일단은 뭐 댐퍼의 감쇄력이라든지 아니면 스티어링 휠의 담력 같은 것들이 살짝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이렇게 소폭 말랑한 느낌으로 좀 바뀌긴 하죠. 그래도 비교적 이 급에서 다른 차량들에서 뭐 주행 모드를 바꾼다고 이렇게 하체 반응이라든지 핸들링, 뭐 스티어링 휠의 담력 같은 것들이 극적으로 이렇게 세지는 않는데, 그것에 비한다면 SM6의 이 주행 모드 변경에 따른 변경 폭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반가운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주행 안전 장치가 아무래도 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드디어 이제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됐고 차선 유지 기능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한번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죠.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고 속도를 맞춰주게 됩니다. 앞차와의 거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까지도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이 역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가운데에 계기판 상에 녹색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레인을 알려주는 녹색불이 들어오게 되고 차선 유지를 하고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ACC를 완전히 켜고 차선 유지 기능까지 켠 상태이고요. 속도는 한 7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선 유지 기능이 그렇게 이렇게 똑똑하다고 말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오른쪽 차선을 밟고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중앙선을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하지 못하고 차선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서 좀 주행을 몇 번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기능 자체의 유지가 그렇게 잘 되진 않네요. 일단 한쪽 차선에 차량이 걸치고 이제 다시 도로의 중앙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반대쪽, 그러니까 왼쪽의 차선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조금 아쉬운 기능이네요. 아무래도 이 기능 같은 경우에도 뭐 사양이 조금 높은 이 레인 키핑 시스템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테스트하는 상황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좀 보입니다. 차량의 정숙성도 굉장히 조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경쟁 모델과 비교할 때 굉장히 우위에 있는 부분이 이 차량의 정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여러 부분에 차량의 곳곳에 차음도 많이 돼 있고, 이 앞쪽에 윈드실드 같은 경우에도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측면에 1열의 측면과 뭐 2열 같은 경우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될 것까지는 아니고요. 하지만 윈드실드에 차음이 되어 있고, 뭐 바람 소리,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그렇게 뭐 빠른 속도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주행 상황에서는 거의 들리지가 않고요. 노면음도, 타이어의 마찰음,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이런 것도 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성은 상당히 좀 칭찬할 만하네요. 지금 공도 주행을 하면서 이제 TC260 모델의 주행 성능을 좀 가볍게 시승을 해 봤는데요. 엔진 퍼포먼스 부분은 좀 다른 경쟁 모델들의 비슷한 사양들과 비교해서 준수한 수준이고요. 엔진 소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엔진 음이 좀 가속을 할 때 크게 들리는 경향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오르고 정속 주행을 할 때에 느껴지는 전체적으로 차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쾌적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승차감, 그리고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도 SM6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륜과 후륜, 댐퍼 쪽의 감쇄력이 조정이 되면서 이 승차감 부분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새롭게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 이 ACC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의 속도를 조절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 자체는 괜찮지만, 이 레인 키핑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 유지력이 조금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전반적인 TC260의 한번 주행 성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인제 서킷에서 체험한 TC260 1.3L 가솔린 터보 모델, 그 다음에 TC300 1.8L 가솔린 터보 엔진, 이 두 가지 모델을 간단하게 좀 체험을 해 봤습니다. 뭐 일반 도로에서도 시승을 해보고 좀 바뀐 점들을 많이 좀 경험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 좀 시승차를 또 따로 좀 준비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내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모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TC260 모델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퍼포먼스가 강조된 TC300 모델을 좀 준비를 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르노 삼성은 그동안에 4년 전에 출시했던 SM6 출시 이후에 여러 소비자 반응들을 좀 취합을 해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워낙 이 국내 시장에서는 중요한 모델이 이 중형 세단, 국내 중형 세단 모델이기 때문에 SM6도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많이 좀 상품성을 개선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조금 현대기아차의 독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국내 중형차 시장이 SM6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박빙의 모습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